국방부의 해명도 논란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국방부 해명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아마 김영한 장군이 한 달 전에 미사일 이동식으로 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걸 네. 언론이나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김영한 장군이 말을 바꿨잖아요. 근데 네. 언론에서 아닌데 한 달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왜 말 바꾸냐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데 국방부의 해명은 그겁니다. 한 달 전에 김영한 장군이 했던 말이나 지금 한 말이나 사실은 똑같다. 네. 뭐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발언을 아무리 좀 좋게 해석하려 해도 특별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동창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정 장관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창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함께 만나고 이야기했던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폐쇄 조치가 얼마나 비핵화에 대한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진전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나 성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도발 행태를 보게 되면 이미 작년 평양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다 어긴 측면들이 있고요. 특히 이 ICBM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을 향한 위협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국방부의 발언 속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의 위협을 애써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군복 입은 장성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판단 아래속에서 국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하면 송영무 장관 여러 가지 구설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 여러 가지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때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 2017년도에. 그래서 김정은을 유사시에 제거할 수 있는 참수부대 창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송영무 전 장관이.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2017년도에 북한이 ICBM 쏘고 핵실험하고 온갖 도발들을 계속 감행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반드시 필요했을 때입니다. 송 전 장관 맞는 말 했네요. 그러니까 군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누가 태클을 거냐 하면은 바로 대통령의 그 외교안보 특보라고 볼 수 있는 문정인 특보가 태클을 걸기 시작하죠. 문정인 특보는 사실 뭐 대통령의 외교 스승이라고 불릴 정도의 최측근 인사인데 예. 이거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송영무 장관이 당시 뭐라 그랬냐? 그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문정인 특보에게? 네,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문정인 특보에게? 네, 라고 국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구설수되는 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에 대한 힘이 좀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때 한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우선돼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볼 수 있는 ICBM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위협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너무 아쉽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군 안팎에서 그리고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특히 오늘 동아일보에서 국방부가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은 앞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한 발언을 국방부가 뒤집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스텝이 꼬였다라는 지적도 오늘 중앙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이 ICBM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유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이 맞다는 겁니다. 북한이 ICBM을 텔에서 직접 발사하는 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며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입장인데 일부 언론에서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청와대는 언론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의 이 판단이 맞는 걸까요?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오늘 취재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국장인데요. 정의용 실장이 이런 완벽한 헛소리를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 실장의 ICBM 텔 발언은 완벽한 헛소리다. 모든 텔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 패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미사일을 탈탈 싣고 와서 그 위에서 쏘든 내려놓고 분리해서 쏘든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고 쐈다고 해서
테일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완벽한 헛소리다라고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 연구원인 앤킷 팬더는 오늘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원문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을 했다. 차량 보호 위해 텔을 이동시킨 것. 유사시 텔을 이용해 바로 ICBM 발사를 북한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 청와대 정용 안보실장은 입이 떡 벌어지는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정용 실장이 하게 된 것일까? 중앙일보는 오늘 기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스텝이 꼬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용 안보실장의 답변도 하태경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그 정도 동창리 복원할 거다 이야기가 아니라 ICBM 도발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그때 폭스뉴스랑 답변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군 쪽에 물어보니까 이동 발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